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보시죠. 먹다 남은 컵라면과 과자, 쓰레기가 널브러진 곳, 어디인지 가늠도 안 되시죠? 모텔방입니다. 장기 투숙객에게 빌려줬는데 방값이 밀려서 올라가 보니까 이 상태였더라는 겁니다. 1년 반 정도 장기 투숙한 이들 2달 전부터 방값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일주일 전쯤부터는 모습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밀린 방값만 200만 원. 방이며 화장실이며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던 객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투숙객들은 대체 어떻게 지냈던 건지 의문입니다. 위생과 양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뿐인 제보자의 한탄 들어보시죠. 올라가 봤더니 벽에다가 음식물 다 뿌려놓고 화장실에다 쓰레기 다 싸놓고 일회용 음식물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 다음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더니 이건 뽀개진 것도 없고 그냥 쓰레기만 싸놔가지고 저희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씻거든요. 침대도 다 버려야 되고 벽지도 완전 다 누렇게 해서 다 냄새도 그냥 한 달 동안 문을 열어놨어요 그거를. 근데 다 청소하고 한 달 동안 열어놨는데도 냄새가 안 빠져갖고 손님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를. 그 젊은 남자 한 20대 후반 남자하고 40대 초반 여자예요. 핸드폰 번호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또 음주 사고입니다. 9살 승하양이 숨지고 떡볶이 배달을 하던 40대 가장이 숨진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번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운전 차량에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치여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이요. 아침 7시 반입니다. 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사고를 내고도 그 어떤 구호 조치도 없이 이렇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선 신호에 차량이 멈춰 한산한 도로. 건널목 인근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보행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멀리서 내달리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알아챈 듯 비상 깜빡이를 켜지만 차에서 내리지도 다친 사람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맞은편 보행자들은 사고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20대 A씨. 사고 직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2시간 반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상을 좀 감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신호 위반은 맞는 것 같아요. 빨간불로 이제 자기는 진행하고 이제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되고 건너가려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요. 뇌가 너무 아파서 뇌압이 너무 강해서 현재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있고 경련도 일어나고 있고 면회도 아예 완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약 팝니다. 거의 1분마다 온라인에 판매글이 올라온대요. 마약은 우리 일상에 이렇게까지 파고들었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판매글을 선제적으로 삭제만 해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글을 차단하고 삭제해도 1분마다 올라오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추적도 어렵고요. 그래서 인력도 좀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실질적인 투자로 불법 마약을 잡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자 그럼 짚어보자고요. 현재 담당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호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상황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했습니다. 넉 달 동안 적발된 마약 사범만 5천 명이 넘고요. 압수된 마약은 무려 300kg,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마약 범죄단은 급기야 대입 수험생까지 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받으셨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 정부는 집중 단속에 이어 마약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입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엔 올해 안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마약 조직 범죄부가 설치됩니다.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현재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27일이 되면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고 혐의와 성추행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거든요. 자, 정 씨 변호인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요, 정명석 총재의 행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 씨.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언론에 논란이 됐다면서 한 것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명석 총재의 구속 만기일 전에 검찰이 요청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범행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는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JMS 2인자 김모 씨 등 2명도 정 씨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